매주 목요일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입니다. 오늘은 동네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작가님 뵙기 전에 함께 나눌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를 오늘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퀴즈. 바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조류. 이 동물의 주 서식지는 해안, 늪지, 갯벌이에요. 잡식성으로 물고기나 해산물, 작은 벌레를 먹고 살고요. 끼룩끼룩 비슷한가요? 이런 끼룩끼룩 이런 울음소리를 내는 바다새입니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갈매기, 2번 비둘기. 바닷가에 사는 새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해안과 늪지, 갯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바다새입니다. 물고기나 해산물, 작은 벌레를 먹고 살고요. 끼룩끼룩 울음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이 새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삼자를 옆으로 눕혀갖고 하늘에 많이 그리죠. 부산 하면 떠오르는 새.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새입니다.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1번 갈매기, 2번 비둘기.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남토북수 연천쌀 10kg 한 분께 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할 때 정답 알려드리니까요. 1부 방송 잘 들으시면 바로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을 돌려주시는 분, 주변을 괜히 일 없이 자꾸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분, 동네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SNS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선생님 올리시는 사진이나 글 새로운 게 있으면 뜨거든요. 네. 그때마다 보면 뭐 동네 관찰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도 이렇게 뭐 행사 있으면 다니시고. 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재밌게 사신다 보면서 이 환경이나 뭔가 동네와 관련된 주제로 다 그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사진전도 가시고 자전거 타고 여행도 가시고. 네네. 뭘 이렇게 막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러워합니다, 보면서. 도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 사실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도 좀 많아지고 도시와 관련된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게 되고,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 도시 생태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또 가기도 하고. 네. 재밌죠. 그리고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더라고요. 배우셨나요, 네. 사진? 카메라가 좋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사야 네. 되는구나. 돈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사진 정말 잘 찍으셨다고 감탄했더니 그 환경운동연합이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갯벌에 가셔서 선생님 왜 일 안 하시고 자꾸 사진만 찍으시지 하고 봤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또 밝혀주셨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셨던데 보니까 그 갯벌은 어떤 일로 가신 건가요? 네, 정확히는 인천녹색연합이고요. 인천녹색연합. 아유, 죄송합니다. 맞아요. 인천녹색연합. 제가 간 곳은 그 인천의 송도 갯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천 사람들은 이제 송도에 갯벌이 있다라는 걸 잘 알 텐데 아마 그 외집 분들은 송도 하면은 송도 신도시가 떠올라서 맞아요. 거기 갯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원래 송도 신도시 자체가 갯벌에 매립해서 이제 만든 신도시고요. 그래서 그 송도 갯벌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모든 갯벌을 다 매립을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매립이 됐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갯벌에 굉장히 많은 또 동식물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그때 간 거는 그 불법 칠개잡이 어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PVC, 그러니까 플라스틱관 파이프. 파이프, 긴 파이프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갯벌에다가 이제 매립을 해놓으면 칠개라는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빠져요. 아, 칠개가 조그만 개인가요? 네. 근데 뭐 아주 작진 않은데 아무튼 그 칠개가 빠져서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걸로 이제
그 칠개를 잡는 도구인데 그게 사실 불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불법이에요.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전에 그렇게 불법으로 잡던 것들을 어구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 두고서 있는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칠개를 잡는 것도 아니면서 파이프만 여기저기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수거를 하러 간 건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새를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새 보는 값을 치른다. 가서 네, 공짜로 새를 보니까 가끔씩 정말 이렇게 새를 위한 활동들을 뭐 한다고 하면 가서 조금 하면은 좀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칠개를 잡는 어구를 이제 뺐다고 했는데 네. 칠개가 인천에 오는 새 중에 알락꼬리 마도요라는 새가 있어요. 이 마도요인데 알락꼬리 마도요. 네, 알락알락한 꼬리가 있는 마도요. 그 새의 주된 먹이가 칠개거든요. 그래서 그 칠개를 보호를 해야 알락꼬리 마도요를 비롯한 그 인천 앞바다 갯벌을 오는 새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걸 치우러 갔는데 처음에 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두 발로 조금씩 가다가 갯벌이 이제 푹푹 빠지고 하니까 다들 이제 네 발로 기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를 그 안에 있는 파이프를 끄집어내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오신 분들이 다음에는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번 갔으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대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로 기는 이게 할머니들이 그 바닷가 사시는 분들이 이걸 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뻘. 그래서 뻘밭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푹푹 빠진다고 장화 장화 소용없어요. 장화도 소용없나요? 장화는 그냥 발을 보호하는 장치 정도고 하필 또 그날 아침에 좀 비가 와가지고 뻘이 좀 더 질어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희 보러 가라고 하시는? 이제 생각났어요. 인천 녹색연합 저희가 사무처장님하고 예전에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갯벌에서 이런 불법 칠개 어구 여러 어망 이런 거 다 수거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단체가 지금 저한테 대본으로 주신 단체를 보니까 다시 오신 단체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신 분들이 힘들어서 잘 안 오시는 녹색연합만 계속 있고. 녹색연합 화이팅. 그렇구나. 이게 인천 가면은 이제 아까 송도 신도시도 매립지라고 하셨잖아요. 뻘을 매립한 거다, 갯벌을. 근데 이게 매립이 이제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보실 때? 저는 이제 인천 사람이니까 그 인천에서 매립을 한번 생각하면 그 두 가지 감정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인천이 지금 매립으로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이제 말해도 아예 인천이 매립지로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천의 그 내륙 중에 그러니까 바다 쪽 섬 제외하고 내륙의 40%가 매립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그 매립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돌아가 보면 항구를 만들 때 예전에 항구를 만들 때도 이제 저반 시설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 바다에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립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강화도나 이런 데 보면 강화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좀 바르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동그래요. 그거 다 매립한 거예요. 진짜요? 그건 거의 고려 시대 때부터. 진짜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매립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막 그쪽 강화도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하잖아요. 삼별초 있고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몽고 피해서 글로 도망갔을 때 거기가 농경지가 적으면은 이렇게 그 도망간 사람들 를 이제 먹일 수 없으니까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매립을 거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는 그 강화도는 굉장히 크게 이제 또 삥 둘러져 있는데 해안선이 예전에는 리아스식 해안 강화도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인천의 지금 남동공단 또 보면 거기도 90년대에 매립을 해서 만들어진 공단이고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그 전에는 인천을 비롯한 그 수도권에 시가지 곳곳에 이제
공장들이 산지에 있었는데 네. 그쪽에다가 이제 대규모 공단을 만듦으로써 그러한 시가지에 있는 공장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덕분에 이제 우리 시가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공장 굴뚝을 조금 더 멀리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매립지가 필요한 시절도 있었죠. 예. 그 지금 가장 큰 매립지라고 이제 인천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영종도에 있는 공항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예. 그것도 지금은 그걸 통틀어서 영종도라고 부르지만 영종도하고 용유도라는 두 큰 섬 사이를 이제 매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현재 매립지로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강화도에 피신을 갔을 때 네. 삼별초 항쟁을 하러 가고 네. 막 이랬을 때 네. 농경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매립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강화 섬살은 유명하고 그래서 네. 네. 인천을 매립을 안 했으면 거기 항구가 근대식 항구를 못 만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두 가지 감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애틋한 마음과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생각해보면 정말로 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그렇게 매립을 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매립은 땅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좀 다른 이유로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시와 매립지나 네. 예전에 동아 매립지라고 불렸던 곳이 있는데요. 동아 매립지요. 네, 거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70년대에 이제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중동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건설 붐이 좀 사그라들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네. 근데 건설 장비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잖아요. 아, 갖고 들어왔으니까 네, 다. 그래서 그 놀고 있는 건설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사들이 정부에 대규모 매립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그 제안을 많이 하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시화호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시화 매립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청라와 청라 신도시와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이 이제 동아건설이 거기를 매립을 해서 동아 매립지라고 예전에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두 개의 커다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땅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건설사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매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 보니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동아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대지로 있다가 네. 절반 뚝 잘라가지고 북쪽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됐고 남쪽은 그러고 나서도 한 20년 정도 더 방치되어 있다가 계속 놀다가 네, 네. 거기 원래가 농경지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농경지를 거기다 만들 일이 없죠. 인천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이 돼서 청라 신도시가 된 거죠. 청라 신도시가 거기 들어간 거구나. 네. 이 쓰레기 매립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근데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네. 쓰레기 매립지가 1매립지부터 4매립지까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 2매립지는 이미 매립이 끝났어요. 지금은 3매립지를 매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원래 처음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4매립지까지 다 매립이 끝났어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를 덜 버린 건가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쓰레기 종량제하고 뭐 하면서 네.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쓰레기 매립지를 쓰려고 했던 기한이 지났음에도 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3매립지를 매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끝까지 쓸 거냐, 끝까지 다 매립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있는 곳인데 그 와중에 제가 4매립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의 이 3매립지 얘기가 굉장히 저도 지금 궁금한데요. 네. 이어서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용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 갯벌 바다새 뭐든 좋으니까요. 샵 0999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2부에서 선생님께서 궁금증을 풀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산의 개인 택시 박동근님 문자 주셨네요.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상쾌한 날, 바람과 함께 6월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산 개인 택시 박동근입니다 하셨어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OBS 라디오 고정하고 들으시나 봐요. 오늘의 기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493님, 이런 문자는 가슴을 때립니다. 저도 쌀 당첨됐다고 문자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2493님, 네, 저희가 매일 다른 분께 드리니까요. 한 번은 순서가 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이자 동네 전문 생태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 모셨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궁금하신 얘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3922님 새싹 문자로 와, 최성용 작가님 오셨다니 반가운 마음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새싹 문자를, 세상에 감사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도 이탈리아에서 최성용 작가님 시간 너무 좋아요. 반가운 게스트 그러셨는데, 서령님 좀 학구적이신가 봐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차례가 오면 좋아하시네요. 오늘 드디어 쌀이 이제 선물로 가는 퀴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안과 늪지, 갯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바다새입니다. 물고기, 해산물, 작은 벌레를 먹고 살고요. 끼룩끼룩 울음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이 새 그릴 때 삼자를 옆으로 많이 그립니다. 붓산 하면 떠오르는 새기도 하죠.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1번 갈매기, 2번 비둘기. 최성용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 갈매기. 네, 갈매기. 여기 8897님. 월미도 성모도에 갈매기 많더라고요. 얘네들은 새우깡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셨는데, 그러게요. 물고기, 해산물, 작은 벌레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2870님, 처갓집이 바닷가라 놀러가면 비둘기 자주 봅니다. 그러셨고요. 2493님, 갈매기하고 비둘기를 헷갈리는 우리 손주, 밥을 잘 먹어서 예쁩니다 하셨는데, 밥 얘기를 이렇게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역시 쌀에 대한 압박감을 저희가 느끼죠. 네. 5787님은 아마 일부의 최성용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내신 듯해요. 천연 자원이 사라지는 거라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게 옳아요. 자꾸 매립하면 멋진 바다를 훼손시키는 주범이 인간 문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오점입니다 하셨고요. 0054님, 저번 주말에 썸 타는 그녀랑 승봉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첫 여행이라 신경 써서 옷매무새 정비하고 머리에 힘껏 힘을 주고 갔는데요. 갈매기가 좋아한다는 새우과자도 준비했죠. 그런데 과자를 주는데 머리에 갈매기들의 응가세례를 받아서 첫 여행에 초를 치고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 이 새들은 진짜 가차 없이 우리의 머리 위에 망설임 없이 네. 일부러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러죠. 먹을 걸 주는데 왜 나한테 이럴 때가 있죠, 진짜 하다 보면. 갈매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보면은 이 갈매기 하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무슨 알락꼬리 물대새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알락꼬리 마도요. 네, 알락꼬리 마도요하고 갈매기를 아마 저는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 날아다니는 새는 다 갈매기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갈매기 칩니다. 심각한. 네. 근데 갈매기가 종류가 많은 걸 선생님은 보면 다 구분을 하시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갈매기를 도감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한 수십 종류의 이제 갈매기들이 나오고요. 네. 갈매기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정말 모든 새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매기 종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종마다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 하나의 종이라도 올해, 내년 한 살 때, 2살 때, 3살 때 막 깃털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보이는, 우리 인천, 경기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갈매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제일 많이 보이는 갈매기가 괭이갈매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동화책에 나오더라고요. 괭이갈매기. 괭이갈매기는 인천 앞바다에서 번식을 하는 갈매기고요. 괭이갈매기만큼 또 많이 보이는 갈매기가 제갈매기라는 갈매기가 있는데, 제갈매기요. 얘는 겨울철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보이고, 겨울에 가면은 이제 괭이갈매기하고 제갈매기, 요 두 가지 종류의 갈매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은
발이 노란색이면 괭이갈매기, 좀 붉은색이면 재갈매기. 겉모습은 나머지는 비슷한가요? 네, 좀 비슷하고 크기도 좀 다르고 하긴 한데 네. 그런 것들까지 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발만 보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함정이라면 발이 노랗다고 모두가 괭이갈매기는 아닌 거고 발이 붉다고 모두가 재갈매기인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그 두 개 있을 그 확률이 높으니까 네. 예, 대충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깊이 아시고 싶으면 더 자주 가서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다들 모르니까 그냥 네, 이렇게 맞아요. 빨가면 재갈매기, 네. 노라면 괭이갈매기 이렇게 네. 말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냥 갈매기 하는 것보다. 구분하기 조금 쉽지만 좀 보기 어려운 갈매기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검은 머리 갈매기라고 있어요. 갈매기 머리가 다 검지 않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 하얀색 몸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아. 붉은색이 띠기도 하고 회색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비둘기하고 갈매기를 헷갈려하는 이유가 네. 둘이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그런 건데 이 검은 머리 갈매기는 몸은 완전히 하얀색인데 머리 부분만 검은색이고 그 검은 머리에 눈이 아주 동그래가지고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뭔가 인형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니는데 그 검은 머리 갈매기가 전 세계에 한 14,000마리 정도 아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인천에서 번식을 하고 4,000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종도 갯벌이 우리나라에서 검은 머리 갈매기가 가장 많이 월동을 하는 월동지입니다. 영종도 갯벌이라고 하면 인천에 있는 갯벌이잖아요. 네. 굉장히 대도시에 있는 갯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그냥 흔한 갈매기들 정도만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 갯벌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새들이 날아오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갯벌들 지금 많이 망가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 갯벌들을 잘 살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 호주에서 동아시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새들의 아주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인천 경기만 갯벌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전 세계 14,000마리밖에 없는데 검은 머리 갈매기가 그 중에 네. 4,000마리가 네, 그 영종도 공항 옆에 어디 갯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 뭐 저새 같은 경우도 인천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갯벌에 가시면 네. 저새 요즘에 보기 쉬워요. 그 새들은 멀리 안 도망가거든요. 잘 그 사람이 가까이 가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저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저새들. 근데 전 세계 6,000마리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6,000마리밖에 없어요. 인천, 경기 요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굉장히 희귀한 저새나 검은 머리 갈매기 또 뭐 검은 머리 물대새 이런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엄청난 갯벌이었네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궁금한 게 아까 우리 네. 그 매립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네네. 네. 선생님 그 인천에서 네. 인천 앞바다 그 인천 항로를 유지하려면 계속 준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쌓인 모래나 흙을 퍼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네. 그럼 쌓인 모래나 흙을 퍼내서 어딘가에다가는 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땅이 필요해서 매립을 하는 것과 네. 그 다른 이유로 매립을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인천항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땅을 그 바다 밑을 파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흙을 준설토 매립장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놔서 또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네. 예전에 막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공단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그래도 잘 쓰일 때도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뭐 원도심이 쇠퇴하고 도시재생이 막 중요한 맞아요. 하도로 일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의 외곽에 계속 땅을 매립을 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거기에 또 새로운 건물을 만들면 기존의 도시가 또 쇠퇴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땅이 필요하지 않다면 준설토들을 그렇게 매립 용도로 쓸 게 아니라 뭐 건설 자재 같은 걸로 좀 재활용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매립을 하더라도 뭐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어떤 새들의 쉼터를 만드는 방법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모두가 그냥 그 매립 일변도로 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막 매립지를 늘려갖고 거기에 무슨 아파트나 상가를 공단을 짓는다고 해서 네. 그게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계속 있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들어가서 산다면 이제 원도심이나 기존 도시가 쇠퇴하는 거다. 네. 이렇게 귀한 새들이 사는 갯벌인데요. 아까 수도권 매립지도 그래서 이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1, 2, 3, 4 중에서 1, 2, 3까지 지금 네. 온 거잖아요. 네. 그럼 4까지 다 매립하자 네.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매립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침출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해요. 근데 사매립지는 처음 만들 때 아직 매립할 때가 오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갯벌을 그냥 땅으로 매립한 상태로 그냥 두었어요. 그냥 뒀는데 여기에 이제 쓰레기 매립을 안 한 상태가 지속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갯벌을 매립한 상태로 땅으로 바꿔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간섭이 없는 땅이 된 거죠. 신기하다. 그게 네. 30년 동안 그냥 나대지로 계속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거기를 가보면 네. 그 원래 잘 들어갈 수 없는데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기회가 돼서 한번 갔었는데요. 네. 거기가 굉장히 멋있는 습지가 됐어요. 저절로 자연 습지처럼. 네, 네, 네. 오.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순천만 가면 네. 순천만 습지의 모습과 거기 같다라는 정말 느낌을 아름답죠. 받았고 그게 보기에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뭐 흰꼬리 수리라든가 두루미, 저새, 황새, 각종 도요 물대새 이런 새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요. 매립을 하는 곳에는 근처에 유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수지는 매립지가 땅이 낮으니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좀 채웠다 뺐다 하는 용도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매립장의 그 습지하고 바로 옆에 또 호수, 넓은 유수지, 호수가 있고 네. 거기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강화도 남단의 갯벌이 있어요. 그 세 개의 좀 커다란 자연의 그 생태적 틈새 이런 네. 것들이 서로 호환을 하면서 굉장히 멋진 생태 공간이 된 거죠. 쓰레기 매립하려고 했던 곳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사매립지까지 쓰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정말로 그 지금 사매립장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가서 보신다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갯벌에 매립을 해서 굉장히 자연을 망쳐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한 30년 놔뒀더니 또 네. 자연이 자연의 힘으로써 또 복원이 됐고 거기에 다양한 새들이 날아와서 사는 환경이 됐으니까 이런 공간을 쓰레기 매립으로 쓸 게 아니라 뭔가 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생태적인 또 교훈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좀 보여주셔야겠네요, 우리한테. 그렇죠. 어떤 곳이 되는지. 그게 어떤 곳인지를 지금 네. 모르죠, 많은 분들이. 네. 매립지 하면은 거기 계속 그냥 처음에 매립했던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언젠가 선생님께서 도시가 우리만 사는 것 같지만 동물들, 식물들도 적응해서 같이 산다 하면서 네. 뭐 지하 주차장 있는데 제비집 짓는 거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까치가 플래카드 실로 까치집 짓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했던 곳이 30년 혼자 있다가 네. 그 습지가 됐다고 하시니까 네. 또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진짜.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요. 선생님께 갈매기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성영 선생님과 지금 인천 앞바다 최성영 선생님이 그 인천 앞바다 갯벌에 불법으로 그 안에 있는
어구, 어망. 아까 무슨 개였죠? 7개. 네. 7개를 잡으려고 막 여기저기 묻어놓고 철거가 안 된 그 PVC 파이프 이런 거 제거하는 봉사활동 가셨다가 느끼신 점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가 갈매기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최숙자님이 최성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갈대숲 사이에서 아주 큰 소리로 제잘제잘 대는 새가 궁금해요. 어떻게 잘 숨어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옆으로 가서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갈대숲 사이에서 아주 큰 소리로 제잘제잘 대는 새 하면 선생님 이거 무슨 새인지 아실 수 있어요? 네, 뭐 이 정도 정보로 제가 무슨 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네, 아니 건방지다기보단 이건 좀 어려울 것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네. 걸로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요 새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리가 많이 들리는 시절이라서요. 네. 개개비라는 여름 철새인데요. 개개비요. 네, 얘네들이 이제 갈대밭에 많이 살고, 네. 그래서 도시에서도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네. 갈대 있는 곳에는 어지간하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커서 사람들한테 존재감이 있고 갈대 사이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네. 숨는데 얘가 평소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가끔 갈대 끝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 예전에 제가 수원청개구리 얘기하다가 수원청개구리가 울 때 별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중간에 게. 올라와서 운다고 했잖아요. 얘도 개개비도 아래쪽에서 울다가 가끔 그 갈대 맨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사진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개개비를 한번 쳐보시면 개개비 사진의 대부분이 아마 갈대 끝에 앉아서 울고 있는 네. 모습일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최숙자님이 네. 갈대숲 나지막한 곳 잔디란 섞여 있는 조금 한적한 곳에는 벌써 잠자리가 꽤 많이 보이던데요. 너무 이르게 나타난 거 아닌가요? 뭐 일찍 오는 애도 있고. 그런가요? 잠자리가 네, 지금부터 벌써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와 상관없이 원래 잠자리들이 잠자리가 언제 있을 것 같으세요? 8월이요. 8월이요? 네, 아닌가? 그래도 좀 낫네요. 가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예전에 가을이라고 했다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8월. 네, 잠자리도 뭐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요. 6월 정도에 요즘에도 많이 날라오 다닙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갈매기에 대해서 지금 막 청취자분들이 문성재님의 부산 갈매기 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계속 달아오는데요. 네. 네, 저희 그 갈매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네. 갈매기는 원래 바닷가에 사는 거죠, 선생님?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숲에서가 공부를 할 때 우포늪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우포늪. 네, 우포늪은 내륙에 있잖아요. 네. 그 낙동강이 쭉 흐르다가 그쪽이 이제 넘쳐나면서 이제 생겨난 늪인데 거기서 어떤 새가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좀 작은 새였어요. 그래서 그 새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 이제 해설사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 새가 갈매기 종류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가 쇠제비 갈매기라는 갈매기였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갈매기가 내륙에서도 살 수 있구나.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그 괭이 갈매기나 이런 애들도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이나 이런 걸 따라서 내륙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도 한강에 있다 보면 갈매기 날아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제가 사는 곳이 아라뱃길 옆이라 네. 아라뱃길을 따라서 갈매기들이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저희 동네에 논이 있으니까 가끔 논에 들어가서 백로들하고 같이 자기가 백로인 것처럼 거기서 뭐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갈매기를 보면은 여기 바다가 아닌데 갈매기가 아닐 거야 했는데 그게 갈매기가 맞군요, 그러면. 네.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이제 높이 떠서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강 물길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이정표처럼 걔네들이 강 위를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강을 따라서 쭉 이동하는 게 좋은가 봐요. 물길을 보면서 이동을 하는 거구나. 그 외국 여행도 가보셨죠? 네. 네. 저는 이제 동네 생태 관찰자셔서 동네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외국에 가셔서 갈매기 보신 장면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네, 동네는 뭐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요. 저희 동네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 외국 동네도. 근데 제가 마침 이번 겨울에 그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는데요. 포르투라는 도시가 원래 예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항구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대서양에 이제 접해 있긴 하지만 그 도시 시가지 자체는 대서양에서 그 강을 따라서 안쪽으로 한 5km 정도 들어와야 시가지가 존재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거기는 약간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가지에 가면 정말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사이에 갈매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갈매기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갈매기가 많아서 저는 거기서 사진을 찍을 때 모든 그 고풍스러운 건물에 갈매기를 한 마리씩 넣어서 찍었습니다. 부산만 아니라 포르투도 갈매기의 도시였네요. 오늘 자연 공부 많이 됐죠. 작가님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